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 2차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세 분들과 그리고 지역인재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면서 수험생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이 시기에 불안감으로 공부에 집중을 못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드릴게요. 우선 강사로서는 지금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요, 불안함으로 인해서 공부에 집중을 못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학습적인 문제로 아직 과목별로 기반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경시생분들은 보통 학원에서는 타이트하게 커리를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그냥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설지를 안 준다는 거죠. 수험생들은 인강을 듣고 실강을 듣고 다음 과정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도 과목별로 기본서와 기출의 중요 포인트가 잡히신 분들은 문제풀이 아웃풋 연습을 하면서 많이 틀리고 보완도 하고 실력 향상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수험기간이 늘어나는 수험생분들, 초시생분들은 보통 시행착오가 기본서와 기출의 중요 포인트가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문제 푸는 양은 많아지는데 계속 내용이 섞인다는 거예요. 이런 수험생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크게 3단계 좀 나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로 기본서와 기출이 제대로 기반이 안 잡힌 분들. 여기서 잠시 기반이라는 거는, 객관식 시험은 이런 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과목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단원별로 어떤 게 시험에 나왔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지를 아셔야죠. 그래야지 일단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분류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는 무엇이고 또 오답 선지로 나온 것들은 한정은 무엇인지가 분석이 되어 있어야죠. 제일 큰 문제는 기본서 단권화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기본서 단권화는 왜 필요하냐면,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은 불시험으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물시험으로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나올 때예요. 어렵게 나올 때는 기본서의 단권화가 표시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기본서 단권화가 안 되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온다 하면 응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서 기출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기본서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가 안 잡히신 분들은 일단 문제풀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서 기출에 집중해야죠. 근데 경시생분들과 학습 상담을 해보면은 사실 기본서 기출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면 학원은 계속 과정만 넘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기본서와 기출을 집중을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시험에서 만약에 기본서와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신 분들은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일단 기본서와 기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서와 기출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기반을 잡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문제풀이 연습이 잘 안 된 과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수험생들은 아웃풋 연습을 해주셔야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추천을 합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단원별 문제집입니다. 단원별 OX 문제집 또는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 문제집이 좋은 이유는요, 강사님들이 단원별로 문제를 보통 만들 때는 그래도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문제화 시킵니다.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풀고 나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게 중요했지,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단원별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 단원별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별 문제집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시행처별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단원별 기출도 풀지 않았나요? 하지만 최근 주요 직렬 시행처별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은 그래도 분석을 하면서 자신이 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기출을 다시 풀어보면서 랜덤 문제를 푸는 거죠. 말 그대로 시행처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최근 기출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화돼서 나오고 이런 게 시험 출제 범위구나. 최근 기출 출제 경향을 알 수 있고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출을 풀어보는데 전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그런데 저는 강사로서는 경찰 과목들의 전범위 모의고사는 보통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찰 과목 이제 강사님들이 적중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포인트들을 다 문제화시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실력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강사님들 말을 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실전 시험을 좀 쉽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보면요. 너무 자신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실제 시험에서 잘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이 내는 거지 강사님들이나 학원 조교가 시험 내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할 것은 바로 실전 연습하면서 시행착오입니다. 과목 순서 정하는 거,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못 풀 것 같으면 빨리 넘어가는 연습, 틀린 문제에서는 약점을 체크하고 약점을 보완해 주셔야 되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OMR 카드 적는 연습, 이런 걸 연습을 하시고 낯선 지문에 계속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근데 아웃풋 연습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보통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부터 해주세요. 실전 연습해야 되는데요. 시행착오 기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방향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기본서 기출도 어느 정도 잡혀있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많이 한 과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목은 문제 더 이상 풀면서 양을 늘리기보다는 한번 기본서 단권항 부분을 빠르게 보면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왜냐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은 A4 용지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과목별로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약간 희미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경시대분들과 이제 상담해보면 특히 여경 수험생도 마찬가지인데 여경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적게 뽑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집중을 잘 못해요. 평소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 볼 때쯤이면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수험생분들은 한번 자신이 왜 경찰을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되고자 했던 그 이유. 예를 들어서 제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여경분들은 이제 오랜 수험기간 공부하고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여경분들은 수험기간이 긴데 대다수는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을 합니다. 좀 오래 걸릴 뿐이죠. 남경분들도 진짜 오래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제 합격생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경찰 중경에 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중에 제복을 입고 부모님과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찰이 왜 되고자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합격하고 나서 경찰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 그냥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한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고민을 하잖아요. 문제가 뭐죠? 만약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100가지라고 할게요. 그럼 그 10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보죠. 수험 준비하면서. 그럼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느라고 집중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에서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약점을 체크해가지고 시간은 없지만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무모한 계획,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계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공부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것저것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결국은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결국은 실력 향상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내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에서 우선순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실력 향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도 솔직히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합격생분들도 이런 분들 거의 없죠. 아, 나 이제 합격할 수 있어. 오늘 이번 시험 난 합격할 수 있다 하고 자신있게 공부하시는 경시생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경찰 과목의 교재 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인강을 봐도 그렇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합격생분들은 그 와중에 합격을 하는 거죠. 또 시험장 갔을 때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문제들은 보통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은 남들도 틀리고 자신도 틀릴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나오면 빨리 넘어가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며 합격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과목 합격 컷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합격 컷만 넘기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걸 대비하려는 순간 다른 과목은 밀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만 많고 공부를 안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버티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시험이 아니라도 이제 현재 경찰하는 합격생분들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을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은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하시는 경시생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